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오늘은 54강 삼변성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소리 홈페이지 주소는 www.jingo.co.kr입니다. 먼저 이 삼변성도라 하는 이 뜻은 세 번 변한다 하는 뜻이죠. 세 번 변해가지고 도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이제 이 삼변성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 하도가 이제 먼저 1번 했는 내용이고, 낙서가 2변 했는 내용이고, 용담이 3변 했는 이 내용으로도 이제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도라 하는 것은 테오보키 씨가 이제 이 8개 핵을 껐다 해가지고 화도를 보고 희역이라 그러고, 낙서는 이제 주나라 역이 돼서 주역이라 그러고, 용담은 이제 이제 일부 선생이 획을 껐죠. 그래서 이걸 정역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또 하도를 천이라 하면은 낙서를 지, 용담을 인, 천지인으로 변화하는 이 천지인으로 변화하는 이 삼변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키시하고 문왕하고 일부는 이 하늘이 내었다 해가지고 천이라 그래요. 그죠? 하늘이 사람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이 일을 갖다가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성인이라 그럽니다. 일반 하늘이 낸 분이라 해갖고 성인, 천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복희시 지금부터 한 6천년 전에 태어복희시가 용마등에 있는 그 그림이 하도가 되죠. 그 그림을 보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신봉어천 하늘에다가 신명을 봉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역사가 흘러가고 지금부터 한 4천 년 전에 이 주나라의 이제 이 문왕이 강태공이 이제 문왕을 도와갖고 다시 또 신명을 땅에 봉하게 되죠. 그걸 지존시대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명을 사람한테 봉한다 해서 인존시대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러면은 복희 시대 이전에는 이렇게 뭐 천존, 지존, 인존, 신명을 하늘에 봉하고 땅에 봉하고 이런 사건들이 없었어요. 그냥 자연의 섭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있는데, 이 6천년이나 되는 이때에 이제 이 복희 씨가 처음으로 이제 이 변화를 갖다가 이제 했거든요. 그러면 왜 태오복희 씨는 신명을 하늘에 봉했냐 하면은 그 목적은 이 영을 우리 인간 영을 성숙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 봉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도 희역의 시대를 우리가 영이 생하는 시대라 하면은 이때 문왕의 시대가 영이 길러지는 시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이 이제 이 완성되는 우리 영이 완성되는 이제 이 성인이 되는 시대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이 영의 성숙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 영이 성숙돼 있는 후천의 시대가 되니까 후천 세상이 성인의 시대, 성경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은 상생으로 돌아가고 한 번은 상극으로. 그래서 선천상극 세상도 결국은 이 인간 영을 성숙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구변이라 하는 것은 3변은 천지인의 변화를 했고, 구변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 1에서 10까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1에서 10까지 많으냐, 11, 12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이 수는 십수거든요. 그죠? 십수가 끝수. 그래서 십수라 하는 것은 하늘의 세상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게 지상천국이죠. 거기 마지막 수가 십수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십수를 이루는 그 과정이 이제 1에서 2, 한 번, 2에서 3, 2변, 3에서 4, 3변, 4에서 5, 4변, 5에서 6, 5변, 6에서 7, 6변, 7에서 8, 7변, 8에서 9, 8변, 9에서 10, 9변 이렇게 9번 변한다 해가지고 9변이거든요. 근데 내용을 요 밑에 1변, 2변, 3변, 4변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이 1변은 1에서 2로 변했다. 1에서 그러니까 1수에서 2화로 변했는데 1수에서 2화로 변했다 하는 것은 수로는 1이 되고 화는 2가 되니까 1 플러스 2는 수로는 3이 되거든요. 그래서 1변의 수는 3이다 하는 이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2변을 보게 되면은 2변은 2에서 3으로 변화하는데 이 2변의 수는 조금 전에 3이라 하는 수가 있으니 이제 여기다가 3으로 가는 3을 더하게 되면은 6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변은 3에서 4의 변화가 되니 3은 조금 전에 3변의 수는 6이 된다 하는 걸 알았고 이제 4로 가는 수 4를 하게 되면은 3변은 수가 10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변도 마찬가지입니다. 4변도 4에서 5로 가니 4에서 5로 가는데 이 4의 변화의 수는 10이 되니까 10에다가 5로 가는 5를 더하면은 15가 되거든. 15는 4변의 수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변은 5에서 10으로 가는 수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5변의 수는 5의 수는 1 플러스 5의 수는 15가 되고 15에서 6을 더하니 21이 돼서 5변의 수는 21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6변은 6에서 7로 가는 수고 1에서 6까지 합은 21이 되고 21에서 7을 더하니까 28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6변은 6에서 7로 가는 수가 되니 6변의 수는 28이다. 그리고 7변은 7에서 8로 가는 변화의 수가 되고 7로 가는 수는 1에서 7까지 합은 28이 되고 28에서 8로 가니 8을 더하니 36이다. 그 7변은 36 합이 36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8변은 또 8에서 9로 가는 변화가 되고 8은 36이고 그 9를 더하니까 45가 되고 그래서 8변은 45라는 수가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9변은 9에서 10으로 가는 변화의 수고 9는 45가 1에서 9까지 합은 45가 되고 45에서 10을 더하니 55다. 그래서 9변은 55라 하는 이 수가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7변은 1에서 8까지 수의 합이죠. 그죠? 다 더하면은 36이 됩니다. 그래서 7변은 36이 되고 36은 바로 이 복희도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희도가 1에서 8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복희도는 수는 1에서 8까지 갔지만 변화의 수는 7이다. 그죠? 7변이다. 7변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8변은 1에서 9까지 합이 되고 1에서 9까지 합은 이 45가 되니 이 문항도의 그림이 1에서 9까지 간 수가
된다 하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도는 이 팔변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정력도는 구변 거죠. 구변은 1에서 10까지 더하게 되면 55가 되고, 55는 정력도의 수 1부터 10까지 내열되어 있는 정력도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도는 수는 10으로 가지만 변화의 수는 구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복희도는 저번 시간에 강의를 했는데, 복희도의 기준은 이 밝고 어둠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이거죠. 그러면 왜 복희도는 밝고 어둠을 기준으로 삼았냐 하면은, 복희도는 하늘의 변화다. 하늘의 변화를 기준으로 이 궤상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하늘은 밝고 어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밝은 남쪽에 근캐를 두고 가장 어두운 북쪽에 공캐를 두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가장 밝은 쪽이 극하게 되면 다시 반 들어가는 쪽이 되고, 그죠. 가장 어두운 쪽이 극하게 되면 다시 반 나오는 쪽이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공캐 다음에 나오는 진캐를 두고 근캐 다음에 들어가는 송캐를 두었다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거는 변화를 하늘이 밝고 어둠을 기준으로 해서 이 팔획을 쭉 이렇게 그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항도는, 팔변하는 이 문항도는 기준이 땅이죠. 땅 그죠. 땅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궤상을 그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이라 하는 것은 토가 되는데, 토라 하는 것은 하늘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 땅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령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는 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되죠. 그죠? 공전하게 되면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는 여름이 되고 덥고, 멀리 있을 때는 겨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추나추동, 사철은 결국 하늘의 이 변화인데, 이 하늘의 변화를 지구에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이게 지구의 형태로, 봄은 봄의 형태, 여름은 여름의 형태, 가을은 가을의 형태, 겨울은 겨울의 형태로 이렇게 쭉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더운 남쪽에서는 이 쾌를 딱 보니까 불로 드러냈어요. 그죠? 그리고 가장 어두운 남쪽은 물로 드러냈어요. 이게 불과 물로 드러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오행으로 드러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장 극한 가장 극한 북쪽에서 다시 또 이 튀어나오죠. 그죠? 튀어나오는 이 쾌가 바로 양토가 되죠. 양토가 북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양토가 이 쾌로는 광캐가 돼요. 광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오행으로 목이 되겠죠. 봄이 되니까. 목이 되니까 하나는 양목이 되고 하나는 음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쪽에 이제 이 캐가 불이 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극한 쪽에 들어가는 음토가 왔어요. 그죠? 음토는 곤토가 오고 난 다음에 이 서쪽에 이쪽에 금이 왔겠죠. 그죠? 금이 왔는데 그 금도 이 태는 음금이 되고 금은 양금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 토에서 오에서 변화되는 그 모양을 쾌로 그려 놓은 것이 문항도가 되고요. 그리고 구변하는 이 정력도는 기준을 무엇으로 그렸냐 하면은 사람의 관점에서 이 쾌를 그렸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장남, 장녀, 그죠? 중남, 중녀, 소남, 소녀라 하는 이 6가지 쾌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장남, 중남, 장녀라 하는 것은 이건 이 쾌를 사람의 입장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하는 거예요. 이 쾌를. 그러면은 이제 가령 들어서 이 보면은 이 쾌는 불이 되겠죠. 불, 그죠? 이 쾌를 딱 보게 되면은 여기 양이 위에 하나 있고 요 양이 하나 있고 또 밑에도 양이 있고 가운데 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여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양보다도 2개 있는 양보다도 한 개 있는 얘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은 항상 천지인 가운데 있는 그 중도가 사람의 기준이 되니 이 3개 중에 하나가 따로 있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장남, 장녀, 이 중남, 중녀, 장녀, 중녀, 소녀, 장남, 중남, 소남 이렇게 구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장남의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 음이 2개 있고 밑에 양이 있으니 이 양을 기준으로 해갖고 첫 번째 양이 있다 해갖고 장남이고, 그리고 또 2번째는 이렇게 음이 2개 있고 가운데 양이 있으니 이 가운데 있는 양 이걸 갖다가 중남이라 하고 쾌는 이 물이 되겠죠. 소남은 밑에 음이 있고 제일 위에 있는 양이 있으니 이 간쾌가 소남쾌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력도는 이제 이 기준이 사람을 기준으로 그렸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의 기준이 여기 이제 이 곤쾌, 근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장녀가 왔어요. 먼저 장녀가. 이 장녀 자리, 이 자리가 원래 오원의 자리고 후천의 열애는 자리, 들어가는 자리를 했죠. 그 후천에. 들어가는 자리가 장녀를 기준으로 장녀가 오고 다음에 오는 쾌가 중녀가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녀가 왔어요. 그 다음에 장남이 왔어요. 그 다음에 중남이 왔어요. 그 다음에 소남이 왔어요. 모양이 장녀가 돌고 장남이 왔어요. 그래서 장녀, 중녀, 소녀 이 3개를 무엇이라 하냐면은 익자사무라 그래요. 익자사무. 장남, 중남, 소남을 손자사무라 그래요. 익자사무는 음이죠. 음은 받는 쪽이니까 익이라 그래요. 손자사무는 양이죠. 그죠? 양은 주는 쪽이니까 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 음이 그 기동북이 고수하는 동쪽과 북쪽은 이쪽은 지키는 자리에 대해서 이쪽은 양이 있고, 이 서남이 교통하는 이 남쪽과 서쪽은 음이 배열되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또 우리가 이제 이 손익관계를 보게 되면은 이 겨울과 이 동쪽 이쪽으로는 투자하는 쪽이에요.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농부에 비유하면 이쪽에는 씨를 뿌리고 일을 하는 쪽이면은 결실하는 쪽은 이쪽이 돼요. 결실. 이쪽이 이제 결실하는 쪽이고 이쪽이 투자하는 쪽이고. 그래서 이 그림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 쾌가 익자사무, 손자사무로 돌아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복희도는 7변했고 문항도는 8변했고 정력도는 9변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먼저 이 복희가 천이고 문왕이 치고 그리고 정력이 인이다. 이 천지인을 삼변이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무극과 태극이라는 이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천부경에도 보면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원래는 이 태초의 청지 창조의 출발점은 공이죠. 무죠. 무에서 그 일이 시작되는데 그 일이 시작된 것은 무다 하는 거.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다 하는, 이것이 일시무시라 하는 것은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무국 태극이 나와 사람도 나와가지고 다 살고 있는 세상인데 왜 또 무국 태극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냐면은 지금 있는 이 환경에서 다른 차원의 환경으로 넘어가니까 그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 환경에 대한 무국태극의 개념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 천부경에 있는 이 글을 보면은 지금 후천 세상이 넘어가는 그 변화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천부경에서도 이 무국과 태극인데 그 태극에서 상극이 나왔다. 그 태극에서 나오는 게 바로 상극이 천지인이라 하는 거에서, 그래서 천일 1, 지일 2, 인이 3 이렇게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극과 태극의 개념하고 그 삼극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무극과 태극에서 유형의 천지인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상자께서 적으신 글에 보면은 7, 8년간 고국성 화중천지 일병성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7이고 8이죠, 그죠? 우리 7변은 복희도의 변화고 8변은 문왕도의 변화돼. 그러니까 복희도와 문왕도의 변화가 되니까 고국성이라고 하는 이 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복희도와 문왕도 이 시간의 사이에서는 옛날 나라의 성이었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화중천지 일병성이니까 그림 가운데 천지가 하나의 떡으로 완성됐으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있는 그 정력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있는 이 화중천지 일병성하는 이 정력은 이것은 이제 이 무국의 개념이죠. 무국. 왜 무국의 개념이냐? 일단 그림 속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그 설계도가 되는 거예요. 무국의 개념이고 무국에서 이제 태극이 나오는 거죠. 그 태극과 천지인의 개념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경전의 내용은 동서남북을 표현해가지고 동쪽은 뭐가 되냐면은 토끼가 되고 서쪽은 호랑이가 되고 남쪽은 뱀이 되고 북쪽은 용이 되고 이렇게 그 동서남북가 다시 만나죠. 다시 만나는 날이 동서남북이 다시 만나는 날이 바로 호토용사가 다시 만나는 날이고 호토용사가 다시 만나는 날이 무고인민 만일생이다. 그 죄 없는 백성들이 다시 살아난다 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육신의 병을 고친다 하는 뜻이 아니고 후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왜냐하면 화중천지 일병성이니까, 그죠? 이 음양 합덕된 그 세상에 살아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토용사 상일하는 이 과정에서 다시 또 넘어가는 거죠. 신무구로 넘어가는 이것이 음양 합덕이죠, 그죠? 천지 합덕이 되죠. 왜냐하면은 이거 동서남북이 호토용사고 동서남북은
지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지하고 천하고 합체되려고 하면 다시 호토용사에서 다시 천으로 넘어가야 되지. 그죠? 이것은 전문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주께서 나의 일은 구변구복의 도수로 성취되니라. 그러니까 구변하고 구복함으로써 성취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구변구복이 뭐냐 하면은 구변은 조금 전에 9번 변한다 했어요.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 5에서 6, 6에서 7, 7에서 8, 8에서 9, 9에서 10. 구복은 다시 밟아가는 거예요. 다시 왔던 길 다시 또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 5에서 6, 6에서 7, 7에서 8, 8에서 9, 9에서 10.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밟아가니까 하나는 구변해서 가고 하나는 구복해서 가잖아요. 구변해서 가는 것은 이 천이 가는 길을 하면은 구복하는 길은 지의 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천지가 합덕되는 이 수가 바로 11, 11, 11, 11, 11일 다 11, 11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죠? 10 플러스 1은 11이고 9 플러스 2는 11이고 8 플러스 3은 11이 되니 그러면 이 11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10과 1은 토가 된다 그죠? 토가 되고 토는 이 5가 되고 5는 황극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황극 세상으로 이 수의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현무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사례학, 통감, 대학, 소학, 중용, 논어, 맹자, 시전, 서전, 주역 이렇게 쓰시고 밑에다가 일자오결 이렇게 글을 적으셨어요. 일자오결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한자입니까? 한자니까 요 사자, 요 한자에 다섯을 묶어라. 이 오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약도 오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략하면은 5 플러스 5는 10이 된다 그죠. 그러면 모든 수가 10, 10, 10, 10, 10 모든 수가 다 5 플러스 5로 돼 있으니 두 자로 돼 있으니 다 10, 10, 10, 10으로 간다 그죠. 자, 이게 지금 있는 이 합이 10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시간의 숫자예요. 이게 물건 개수의 숫자가 아니고 시간의 숫자가 되니 10이라 하는 숫자가 나오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라 하는 숫자가 나오려고 하면 11월 1일 가야지 10개월이라 하는 숫자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10월 31일 캐도 10이 안 돼요. 그래서 11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시간의 숫자가 되다 보니 10이라 하는 것은 11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은 일자 5개는 다 11, 11, 11 결국 11 칸은 5항국으로 만들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례학하는 것은 역사를 간략하게 다 모았으니까 이건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고 통감은 이 감자가 거울 감자거든요. 거울을 이래 보게 되면은 나도 있고 거울에 있는 나도 있고 이게 상이 두 개로 보여요. 그죠? 대학이라 하는 것은 이 하늘의 학이죠. 대가 하늘 뜻하니까 커져가니까 하늘 뜻하니까 하늘은 삼신이거든요. 소학이라 하는 것은 땅이죠. 그죠? 이거는 땅이 되니까 하늘이 반대니까 땅이 되니까 이것은 사철이 있죠. 그죠? 그리고 중용은 가운데 중이니까 5가 되고 논어는 공자가 돼요. 그죠? 공자가 설했고 맹자가 공자가 먼저죠. 6이 되고 맹자가 7이 되고 그리고 시로 전하고 시는 이제 입으로 전한 것이 시로 전하고 다음에 글로 써서 전하고 9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투자가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안에 흑토의 입구가 있어요. 그죠? 이 흑토라는 게 10과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을 뚫는 여기 10이 되면서 이 둘로 가는데 10과 1로 가라. 이 황고로 가라 하는 거죠. 10과 1로 가는 것이 일자 5결이고 그걸 가게 되니까
10이 1로 되면은 1이 되고 9가 2로 되면은 11이 되고 8이 3으로 되면은 11이 되고 4, 5, 6, 7, 8, 9, 10 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이렇게 11, 11, 11, 11. 그 구변 이것이 구변이 되면은 이것이 구복이 되겠죠. 그죠? 구변 구복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변은 이 하늘이 가는 길을 했고 구복은 땅이 가는 길을 했어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이 구변 구복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왜 이렇게 11, 11로 가라 하느냐 하면은 여기 정력도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곤이 남쪽에 곤이 있는데 문항도에서는 남쪽에 구이화가 있죠. 구가 있어요. 그죠? 구이화가 있는데 구가 11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남쪽에 2가 와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이곤지 문항도는 이곤지가 있는데 이곤지가 11로 가기 되기 위해서는 9가 와야지 11로 가니까 여기 정력도에 9가 온 거예요. 또 이 서쪽도 똑같이 서쪽에 7태택이 7이 왔죠. 7태택이 11로 가기 위해서는 4가 와야지 11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 원래 육건천이 문항도에 육건천이 있었죠. 육건천이 있는데 육건천이 11로 가기 위해서는 5가 와야지 11로 가고 이 북쪽에 일감수가 있었죠. 문항도의 북쪽에 일감수가 11로 가기 위해서는 10이 와야지 11로 가고 그리고 이쪽에 팔간산이 있었어요. 문항도에 팔간산이 있는 문항도의 팔간산이 11로 가기 위해서는 정력도에서는 3이 왔다 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삼질레 문항도에 삼질레가 있었는데 삼질레가 11로 가기 위해서는 정력도에 8이 왔다 하는 이야기고 손에 사손풍이죠. 문항도에 사손풍이 11로 가기 위해서 정력도에 7이 왔다 가는 내용이죠. 이것이 다 11의 그 변화가 되겠죠. 그죠? 11의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9번 변하고 하나는 9번 그 밟아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무극 그러니까 무극 태극 다음에 천지인으로 나눠졌다 그죠? 천지인으로 나눠지는데 이 천지인이 천이 가는 것이 이제 이 9번 변하겠죠. 그죠? 9번 구변하면은 지와 인이 구복을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극과 태극이라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천도 있고 일태극 일이라 하는 이 속에는 천도 있고 지도 있고 인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짜갈라져 갖고 천지인이 나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구복이라 하는 것은 천이 구변이라 하는 것은 천이 가는 거예요. 그죠? 무극태극은 구변도 있고 구복도 있고 이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변도 있고 구복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상태를 후천 성경의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 하는 이 개념이에요. 그 개념에서 다시 후천의 하늘을 떠도고치는 그 고치는 일에서 구까지 변화하는 하늘의 변화 구변과 다시 또 그 하늘의 변화를 밟아가는 게 땅이죠. 그죠? 하늘이 따뜻한 여름이면은 땅이 여름의 모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먼저 하늘이 변화해야지 땅이 변하거든. 하늘이 9번 변화하니까 땅이 9번 밟아간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제께서 여기 현무경에 이렇게 허령부, 지각부, 신명부 해갖고 이 물형을 이렇게 그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허령부는 천의 개념이고 지각부는 지의 개념이고 이 신명부는
인의 개념이 되겠죠. 이것이 무극과 태극에서 나오는 이 삼변의 변화가 되겠죠. 그죠? 태극에도 이 천지인이 다 있으니까 여기 이 태극에는 이 천도 있고 지도 있고 인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태극에서 다 갈라져 나왔으니까. 갈라져 나오는 그 첫 번째 이제 이 실질적인 천이 허령부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무극이 요임금, 태극이 순임금, 이 천이 이때 우임금 때 이제 이 허령부라 하는 이 무의구곡이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째 요 지각부라 하는 요 탕임금 때 무의구곡이 이렇게 글자를 선택해서 우조로 가게 우선하도록 이렇게 적으시고, 또 이게 신명부에 무의구곡을 좌선하도록 이렇게 글을 적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상제님의 이 손에도 왼손에는 임이 있고 오른손에는 무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좌선하는 무의구곡과 좌선한 무의구곡은 인이 되고 우선하는 무의구곡은 지가 되니, 상제께서 이렇게 글을 쓰실 때 천의 개념은 무의구곡을 상하로 쓰시고, 이 지의 개념의 무의구곡은 우선으로 쓰시고, 인의 개념 무의구곡은 좌선으로 썼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무자가 구복하는 구곡이 되니까 이렇게 글을 쓰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무의구곡의 구변은 우왕천이고, 그리고 무의구곡의 구복은 좌선하는 그죠? 무왕과 우선하는 당왕과, 그리고 좌선은 자보성 그죠? 우선은 우필성. 그리고 이 좌선하는 것은 상제께서 사명기를 맡긴 전명숙 그죠? 전명숙이라 하면은, 우선하는 것은 최순이 된다 그죠? 최순이 되고, 또 좌선은 또 백의 장군이 되면은 우선은 백의 군왕이 된다 그죠? 그리고 또 좌선은 1음시생이었고 2, 4, 6, 8, 10이면은 우선은 일양시생이라고 1, 3, 5, 7, 9가 되고, 그리고 또 좌선은 뭐냐면은 1음시생이 되니 작지부지 성이 웅약이 되고, 우선은 일양시생이 되니 변망득 만사신이 되고, 그리고 또 좌선은 또 2, 4, 6, 8, 10이 되니 운영대 사해박 덕체 덕화 덕명이 되고, 우선은 1, 3, 5, 7, 9가 되니 성기국 총묘 천지신 기지 천지신이라 하는 그러한 글을 쓰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극 태극에서 이제 천지인이라 하는 이 태극 1태극에서 천지인이 갈라 나오는데, 이 도가 3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이거는 자연의 섭니다. 그 3으로 나눠지는 게 다시 또 선이 되고 불이 되고 유가 되고, 선과 불과 유도 또한 천지인이고, 그래서 상약의 해무궁에 선지포태 불지양생 유지범절, 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 이 삼변의 도수가 다 끝나니 그죠? 다 자라났으니까 이제는 관왕부 이제 성한다, 이제 완성 성인이 되는, 머리에 이제 관을 쓰는 성인이 되는 관왕부가 나오고, 옥축통부에서 이제 그 후천이 열린다라고 이제 그 현무궁의 마지막 부수가 유불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변성도라 하는 것은 이 천지인의 성도죠. 그죠? 무극과 태극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태극에서 나오는 천지인, 이 삼변성도가 이것을 뜻하고, 이 삼변성도에서 다시 또 무극으로 넘어가는 천지합덕되어 있는 그 옥축통부가 무극과 합체되는 천지합덕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마지막으로 성도하는 그 내용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내용은 격압요록에 나오는 그 세론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3변 성도가 3번 변해서 도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을 쓰는 것인데, 그 의로움을 쓰는 것이 바로 바르고 크다 하는 이야기죠. 3변 성도가 이제 이 천지의 의로움을 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크다. 그래서 이 3변 성도는 무국태극에서 나오는 천지인다, 그죠? 그래서 여보면은 뒷구절이 목인 비거 후대인 산조 비례 후대인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이렇게 적으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3변 성도가 의로움을 쓰게 되니까 천지인이 되겠죠, 그죠? 천지인이 되고, 천지인이 되니 목인이라 하는 것은 천이 되죠, 그죠? 그리고 산조라 하는 것은 지가 되는데, 또 가면 또 천진, 여기는 글이 목인하고 산조 둘뿐인데 여기는 천진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이라 하는 게 이게 또 다시 목인이 된다 하는, 그래서 이게 또자 박공우락한 또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 격압요록에서는 삼처박이라 해서 삼처박, 3군데 박이 있는데, 첫 번째 박은 천자가 기뻐하는 계룡박이다. 천자가 기뻐하는 게 천자니까 여기 있는 목인 거죠. 이게 우임금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박은 차출박이다. 이게 무왕이 되겠죠, 그죠? 세 번째 박은 정병박이다. 정병박은 정도령이 박으로 변한다 하는 것은 천지가 합덕됐다 하는 거죠. 궁을 합덕됐다 하는 거죠. 궁을 합덕돼 있는 박이다, 그죠? 그것이 바로 지다, 그죠? 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기는 갈거지죠. 갈거. 간다 하는 거죠. 산조는 올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더라도 보면은 지가 있으면은 천은 양이 되면은 지는 음이 되죠, 그죠? 양이 가게 되면 음은 오게 되죠. 이게 음양이 변하지요. 그래서 여기 목인과 산조는 반대의 개념이라 하는 것을 거하고 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 있는 그 산조에서 산조가 바로 여기서 후천을 여는 곳이라는 거죠. 또 이 목인, 이 천진, 이것은 저번 시간에 진주 노름이죠. 진주 가구판 노름에서 같은 건수가 오죠. 같은 건수의 말수가 판물이 한다 하는 그 말수가 바로 산조제요, 그죠? 이게 목인이 천이고 지니까 여기서 판물이 한다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지라 하는 개념은 이가 되죠. 이곤지가 되니 이가 되서 이제 이 고사리캔 노구가 2대가 있는데, 2대 중에서 한옵을 상대에게 드리죠. 드리니까 그 한옵이 여기 있는 이 목인이 되죠. 결국은 이 천과 지가 있다 하면은 천지의 변화에서 여기 또 하나의 또 우의 이는 천에서 참 지에서 나오는 인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2대 중에서 한옵을 허락한 이 한옵이 원래 이곤지의 지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지가 바로 산조고 후천의 주인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